저희 아이 안 가질 생각이에요. 결혼 3년 차 며느리의 차갑고도 단호한 선언에 66세 김미숙 씨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식탁에 떨어지며 덜그럭 소리를 냈고 그녀의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다 말고를 반복하며 파르르 떨렸습니다.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던 손주의 얼굴, 작은 손, 첫걸음마. 그 모든 꿈이 단 한 문장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 미숙 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김미숙 씨, 올해 66살의 이야기입니다. 미숙 씨는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은 코를 골며 푹 자는데 미숙 씨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곤 합니다. 머릿속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미숙 씨의 아들 준호는 35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며느리 지연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착하고 예의 바르고 명절 때마다 성의껏 준비한 선물도 가져옵니다. 시부모님께 함부로 말하는 법도 없고 늘 공손합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요즘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지연이랑은 아기 계획 같은 거 있니? 아들은 얼버무렸습니다. 아직요. 좀 더 준비하고. 그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혼생활 즐기는 시간이 필요하다잖아요. 미숙 씨도 그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2년 차가 됐을 때도 물었습니다. 이번엔 아들 대신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직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집도 전세고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아이를 키우기엔. 그때도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가 된 지금 미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너희 둘 혹시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필요하면 어머니가 좋은 한의원도 알고 있고 검사 받아보는 것도.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저희 아이 안 가질 생각이에요. 미숙 씨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저희 둘 다 의논했어요. 아이는 낳지 않기로요.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숙 씨의 남편, 준호의 아버지인 상철 씨도 놀란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출산율이 0.7이라잖아요. 제 회사 동기들도 거의 다 안 낳거나 하나만 낳아요. 저희는. 그래서 너희도 안 낳겠다는 거니? 미숙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인생이잖아요. 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으시다고 해서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할 순 없어요. 그 말이 미숙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포기? 손주를 보고 싶다는 게 며느리의 인생을 포기하라는 거란 말인가요? 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먼저 일어나 설거지를 하러 갔고 아들은 아버지와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숙 씨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부터 미숙 씨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이야기를 멈추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미숙 씨는 정말 잘못한 걸까요?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욕심일까요? 며느리의 인생을 짓밟으려는 나쁜 시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차가운 걸까요? 시부모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족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미숙 씨는 며느리를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집에 놀러 오면 예전엔 반가웠는데 이제는 얼굴을 마주하기가 불편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혹시 또 손주 이야기가 나올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 상철 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손주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상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 신문 보니까 젊은 사람들 절반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 안 낳는다잖아. 그래도 우리 준호는 결혼이라도 했잖아요. 지연이도 좋은 애고. 그런데 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미숙 씨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숙 씨가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숙 씨는 26에 결혼해서 28배 준호를 낳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애 키우면서 일도 해야 했고 시댁 눈치도 봐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미숙 씨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친한 친구 영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도 미숙 씨와 같은 나이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영희야, 나 좀 이상한 거 물어봐도 돼? 그래, 뭔데? 너네 승민이 애 언제 낳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미숙아. 나도 그것 때문에 요즘 속상해서 죽겠어. 왜? 무슨 일 있어? 승민이도 결혼한 지 2년 됐잖아. 나도 요즘 슬슬 손주 기대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승민이가 그러더라고. 자기네는 한 5년은 둘이서만 살고 싶대. 5년이나? 그것도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대. 아직 확실한 건 아니래. 미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손주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이야. 나도 모르겠어, 미숙아. 근데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우리랑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우리 때는 결혼하면 무조건 애 낳고 키우는 게 당연했잖아. 근데 요즘 애들은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봐.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 씨는 더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미숙 씨는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미숙 씨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자 다들 공감했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 우리 집도 그래요. 딸이 결혼한 지 4년 됐는데 애를 안 낳아요. 자기 커리어가 중요하대요. 우리 집 며느리는 애 낳으면 자기 몸매 망가진대요. 그래서 안 낳겠대요.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 마음은 생각도 안 해요. 미숙 씨는 그 자리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숙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애를 안 낳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검색창에 출산율이라고 쳤습니다. 화면에 뜬 기사들을 보고 미숙 씨는 놀랐습니다. 한국 출산율 0.7이명 OECD 최하위.
2024년 신생아수 역대 최저 출생아 20만 명 붕괴. 젊은 세대 70% 아이 안 낳을 것. 미숙 씨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사에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집값, 육아비, 교육비, 경력 단절,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미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요즘은 돈이 많이 드나 보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숙 씨도 준호를 키울 때 돈이 없었습니다. 월급쟁이 남편과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자신의 수입을 합쳐도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키웠습니다. 분유값이 없으면 모유를 먹였고 옷이 없으면 물려받았고 장난감이 없으면 종이상자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키운 준호가 이제 35이 됐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도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미숙 씨는 이제 손주를 안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다들 손주 자랑을 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손주 사진입니다. 주말이면 손주 봐주러 간다고 바쁩니다. 미숙 씨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아니, 부럽다기보다는 외로웠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미숙 씨는 그날 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며칠 뒤 미숙 씨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지난번에 엄마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도 엄마 마음 이해해요. 그래 근데 준호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요? 너희 정말 아기를 안 가질 생각이니? 아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희는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지연이랑 둘이 오래 이야기했고요. 그래 그건 알아. 근데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니? 엄마 아시잖아요. 요즘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제가 회사 다니면서 보는데 애 키우는 선배들 진짜 힘들어해요. 밤낮 없이 일하고 집에 가면 육아하고 주말에도 학원 데려다주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 그리고 돈 문제도 있어요. 지연이랑 저 둘 다 일하는데도 빠듯해요. 전세 대출금 갚아야 하고 생활비에 부모님들 용돈에 여기서 애까지 키운다. 솔직히 무리예요. 미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지연이가 정말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뭔데? 지연이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이번에 승진도 앞두고 있고요. 근데 애를 낳으면 경력이 끊겨요. 육아휴직 가면 자리가 없어지고 복귀해도 예전 같지 않대요. 지연이 선배들 보면 다 그랬대요.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엄마 요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자도 자기 커리어가 있어요. 왜 여자만 희생해야 해요? 미숙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손주 보고 싶다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근데 이건 저의 인생이에요. 엄마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낳을 순 없어요. 미숙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숙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낳을 순 없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숙 씨는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아들 인생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나쁜 엄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미숙 씨는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꿈도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일도 했습니다. 아들 좋은데 취직시키려고 학원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혼 자금도 넉넉히 보태줬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 손주 하나 안 낳겠다고 하니 미숙 씨는 허탈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내 인생은 뭐였을까? 미숙 씨는 그날 밤에도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상철 씨가 물었습니다. 어제 준호한테 전화했다며? 응. 뭐래? 안 낳겠대. 상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뭐 어쩌겠어. 요즘 애들이 다 그런데. 여보는 안 속상해요. 속상하지. 나도 손주 보고 싶지. 근데 어쩌겠어. 억지로 낳으라고 할 수도 없고. 미숙 씨는 남편이 너무 담담하게 말하는 게 더 서운했습니다. 여보는 손주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아니, 보고 싶지. 근데 준호 말도 일리가 있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애 키우기가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도. 그리고 미숙아, 우리가 준호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말자. 준호도 고민 많을 거야. 미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 씨는 또 경로당에 갔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니 더 우울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에는 늘 보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들어가자 박 여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김 여사. 어제는 왜 안 왔어요?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박 여사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혹시 며느리 문제예요? 미숙 씨는 깜짝 놀라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이고, 김 여사.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옆에 앉아있던 최 여사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애를 안 낳아요. 자기들 편하게 살려고만 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효도도 모르고 부모 마음도 모르고. 미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찝찝했습니다. 정말 젊은 애들만 잘못한 걸까? 미숙 씨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 준호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힘든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주를 보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미숙 씨는 도대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철 씨가 주문한 건가 싶어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예쁜 상자에 담긴 한과가 들어 있었고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말을 심하게 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한과 보내요. 건강하세요. 지연 올림. 미숙 씨는 쪽지를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한과 상자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겠다고. 손주는 포기하자. 내 욕심이었어. 아이들 인생은 아이들 거니까. 미숙 씨는 그렇게 마음먹으니 조금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미숙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야. 아, 어머니.
한 관은 받으셨어요? 응, 고마워. 맛있게 잘 먹을게.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걱정했어요. 미숙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네? 무슨 사과를? 지난번에 어머니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아.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더. 아니야. 어머니가 생각이 짧았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너희 둘이 의논해서 결정한 거면 어머니가 뭐라고 할 자격이 없지.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손주는 어머니가 포기할게. 너희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효녀가 못 되네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어머니가 욕심이 과했어.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리고 너한테 고마워. 네? 준호한테 잘해줘서. 우리 아들 만나줘서. 며느리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준호 오빠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미숙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픈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후련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부부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미숙 씨는 며느리를 대하기가 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동네 이야기. 손주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남편 상철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좋던데? 응,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편하더라. 그래, 그게 좋아.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 안 돼.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손주 자랑 듣고 마트 가면 귀여운 아기들 보고 TV 켜면 육아 프로그램 나오고. 그럴 때마다 미숙 씨는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요즘 미숙 씨는 시간이 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곤 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다가 우연히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들의 이야기. 미숙 씨는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펼쳤습니다. 책에는 다양한 여성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38살의 회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이 좋아요.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출산 휴가를 가면 제 자리가 없어질 게 뻔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아이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35살의 프리랜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수입이 끊길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41살의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매일 아이들을 봐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학원에 치이고 성적에 치이고 친구 관계에 치이고 제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미숙 씨는 책을 읽으면서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완전히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며느리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도 이런 고민을 했겠구나. 미숙 씨는 책을 덮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젊었을 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를까? 응?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때는 힘들어도 애 낳아서 키웠잖아. 근데 요즘 애들은 안 낳잖아. 왜 그럴까? 상철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우리 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 애 낳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힘들어도 그냥 참고 살았지. 근데 요즘 애들은 선택할 수 있잖아. 애를 낳을지 말지, 어떻게 살지. 우리 때는 그런 선택권이 없었어.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젊었을 때는 선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애를 낳았고 힘들어도 당연히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아이를 낳을지 말지도 그들의 선택입니다. 미숙 씨는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한 거겠죠. 며칠 후 미숙 씨는 또 경로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는 반가운 얼굴로 미숙 씨를 맞았습니다. 어머, 김 여사. 요즘 얼굴이 좀 밝아졌네요. 그래요? 제가요? 네. 예전에는 우울해 보이더니 요즘은 좀 나아 보여요. 미숙 씨는 웃었습니다. 아, 제가 요즘 마음을 좀 비웠어요. 마음을 비웠다니? 손주 생각 말이에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로 했어요. 박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손주를 포기한다고요? 포기라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거죠. 아이들의 선택을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손주를 포기해요.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인데 손주 하나 못 봐요. 미숙 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여사님, 근데 어쩌겠어요. 억지로 낳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너무 섭섭하잖아요. 섭섭하죠. 근데 아이들도 나름 이유가 있잖아요. 박 여사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요? 그냥 자기들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지.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근데 솔직히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애 키우는데 돈도 엄청 들고. 우리 때도 힘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때랑 지금이랑은 좀 달라요. 우리 때는 다들 가난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힘들었는데 지금은 옆집이 잘 사는 게 보이잖아요. SNS에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더 비교되고 더 힘들고. 박 여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죠. 근데 아이들한테 강요할 순 없잖아요. 박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경로당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을 뿐이죠. 미숙 씨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숙 씨는 이제 손주 생각을 거의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각은 나지만 집착하지 않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손주 자랑을 해도 웃으면서 들어줍니다. 부럽긴 하지만 더 이상 괴롭지는 않습니다. 미숙 씨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미숙 씨는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느라 그런 여유가 없었죠.
이제 시간이 생기니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채화 교실에는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자식 키우느라 바쁘게 살다가 이제야 자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채화 교실 사람들 중에서도 손주가 없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같은 반 수강생인 정 여사가 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저도 손주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딸이 결혼은 했는데 애를 안 낳아요. 처음엔 저도 속상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지셨어요? 정 여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손주가 없으면 오히려 자유롭잖아요. 손주 봐주러 매일 사위집 가는 친구들 보면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 친구 중에도 손주 봐주느라 허리 다친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요즘 애들은 육아도 옛날이랑 달라서 할머니가 잘못하면 며느리한테 눈치 보이고. 아이고, 그것도 스트레스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손주는 없지만 대신 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미숙 씨는 정 여사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손주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미숙 씨는 요즘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랑 산책하고 수채화 교실 가서 그림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미숙 씨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준호야. 지연아. 어서 와.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들어와.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엄마가 해주시는 거 먹으려고요. 미숙 씨는 웃으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 씨는 부엌에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흐뭇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얼굴이 밝아 보이시는데? 응? 그래? 나 요즘 그림 배워. 그림이요? 응. 수채화. 동네 문화센터에서. 며느리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림 배우세요? 와, 멋지시다. 뭐가 멋져?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 멋지세요. 저도 나중에 어머니처럼 취미 생활하고 싶어요. 미숙 씨는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연아, 너도 지금부터 취미 가져. 일만 하지 말고. 그러고 싶은데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건강 챙기면서 해야 해. 젊을 때 무리하면 나중에 고생해.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TV에서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숙 씨는 차를 마시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뭔데? 지연은 옆에 앉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생각을 좀 바꿨어요. 생각을? 미숙 씨는 무슨 말인지 몰라 갸우뚱했습니다.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기 낳기로 했어요. 미숙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저희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많이 고민했는데 아이를 가져보기로 결정했어요. 미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 상철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니? 네, 어머니.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힘들겠지만 해볼 만하다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도와주실 거니까. 미숙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안 도와줄 거야. 모두가 놀라서 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서 키워. 우리는 가끔 얼굴만 보러 갈게. 엄마 왜요?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너희 아기니까 너희가 키워야지. 우리가 키우면 안 돼. 지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일을 하나요? 일은 너희끼리 알아서 해. 육아휴직도 쓰고 남편이랑 분담도 하고. 요즘은 그렇게 한다며? 하지만 지연아, 어머니 말 들어. 아기는 너희 아기야. 우리 손주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끔 얼굴 보러 가고 맛있는 것 사주고 그 정도만 할 거야. 미숙 씨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 지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미숙 씨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부담 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 몰라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에서 준호와 상철 씨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참 후 모두가 진정하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계획이니? 지연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요. 한 1년 정도 준비하고.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어머니, 근데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미숙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안 도와줄 거야. 너희가 키워야 해. 그래야 너희 아기야. 상철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손주 보러나 가끔 갈게. 맛있는 거 사주고.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그럼 저희가 진짜 힘들 텐데. 힘들면 힘든 대로 살아. 그게 인생이야. 애 키우는 게 원래 힘든 거야. 엄마. 대신 너희 부부가 서로 도와야 해. 지연이 혼자 키우는 거 아니고 준호 내가 같이 키워야 해. 알겠니? 네, 엄마. 미숙 씨는 아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 키울 때는 아빠가 별로 안 도와줬어.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거였어. 너는 지연이랑 같이 키워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제가 반반씩 할게요. 지연이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돌아가고 나서 미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잘한 것 같아. 뭐가? 손주 안 봐준다고 한 거. 상철 씨는 웃었습니다. 잘했어. 당신이 정말 많이 변했구만. 변한 게 아니라 배운 거지. 뭘 배웠는데? 미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애들은 애들 인생이 있다는 거. 우리가 낳은 자식이지만 우리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 상철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나도 당신한테 많이 배워. 무슨 나도 아직 멀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니 기쁩니다. 물론 기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는 않을 겁니다. 손주는 아들 부부의 아기입니다. 미숙 씨의 손주이기 전에요. 미숙 씨는 그저 가끔 놀러가서 얼굴 보고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손주한테도 아들 부부한테도 그리고 미숙 씨 자신한테도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후 미숙 씨는 수채화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캔버스에는 가족 4명이 손을 잡고 걷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작은 아이.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미숙 씨의 그림을 보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 그림 참 따뜻하네요. 그래요? 네. 가족의 거리감이 딱 좋아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미숙 씨는 웃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적당한 거리. 멋진 깨달음이네요. 미숙 씨는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서로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리. 미숙 씨는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숙 씨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오늘 내 생각하면서 그림 그렸어. 다음에 보여줄게. 그리고 몸조리 잘해. 무리하지 말고. 엄마가.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 생각 많이 해요. 사랑해요. 미숙 씨는 웃으면서 문자를 읽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갈등도 결국은 이해와 화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숙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미숙 씨는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까르르 웃으며 미숙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미숙 씨도 웃으며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손주 천천히 와. 할머니가 기다릴게. 그리고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오든 안 오든 빨리 오든 늦게 오든 미숙 씨는 괜찮을 거라고. 왜냐하면 미숙 씨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아들의 인생이 아니라 손주의 인생도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인생을요. 66살 늦은 나이지만 미숙 씨는 이제야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1년 후 미숙 씨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진통 중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분만실 안에서 지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 상철 씨와 함께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떨려? 상철 씨가 물었습니다. 응 좀.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계세요? 미숙 씨와 상철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아내, 감사합니다. 미숙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 준호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딸이에요. 딸. 지연이는? 괜찮아요. 지금 쉬고 있어요. 아기는? 조금 있으면 볼 수 있대요. 미숙 씨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준호야. 엄마 저 진짜 감동이에요. 지연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세상 모든 여자들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미숙 씨는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알았으면 됐어. 지연이한테 잘해줘야 해. 네, 엄마. 평생 잘할게요. 잠시 후 간호사가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작은 보따리에 쌓인 아기.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고 빨갛고 연약한 생명. 미숙 씨는 한참을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손주 이쁘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서 상철 씨도 아기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예쁘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름 뭐가 좋을까요?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지어야지. 우리가 왜 지어? 엄마 의견 좀 들어보려고요. 의견만? 그럼. 미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온유는 어때?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야. 준호가 웃었습니다. 좋은데요? 지연이한테 물어볼게요. 미숙 씨는 다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온유야, 우리 온유. 마음속으로 아기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온유야, 할머니는 내 인생에 많이 개입하지 않을 거야. 내 엄마 아빠가 너를 잘 키울 거고 할머니는 가끔 놀러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놀아줄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그때는 할머니가 옆에 있어줄게. 알았지?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미숙 씨는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며느리 지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고생 많았어. 미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기 예쁘죠? 응, 정말 예뻐. 내가 고생한 만큼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면 잘 키울 수 있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미숙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안 도와줄 거야. 내가 키워야 해. 어머니, 대신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조언은 해줄 수 있으니까. 지연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해요. 미숙 씨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며느리. 그날 저녁 미숙 씨와 상철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갑자기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미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피곤해? 상철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손주를 봤으니. 응, 그것도 있고 그동안 내가 참 많이 변했다는 게 신기해서. 미숙 씨는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쯤 손주 봐주겠다고 매일 병원 가 있었을 텐데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게 더 좋다는 걸 알아. 상철 씨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뭐가 대단해? 나이 들어서 철든 거지. 늦게라도 철들면 다행이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미숙 씨는 핸드폰을 꺼내서 오늘 찍은 손주 사진을 봤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 미숙 씨는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손주는 축복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손주가 미숙 씨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미숙 씨는 미숙 씨의 인생이 있고 아들 부부는 아들 부부의 인생이 있고 손주는 손주의 인생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가끔 만나서 행복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미숙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손주가 태어났다. 이름은 온유. 정말 예쁘다. 하지만 나는 손주한테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도와주는 할머니가 되겠다. 그게 손주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산다. 66살 늦은 나이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미숙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미숙 씨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김미숙 씨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부모의 마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의 선택.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게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김미숙 씨처럼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을 것도 있습니다. 바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